안녕하세요. 해피트리입니다. 오늘은 저자 장재형님이 쓰신 플라톤의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필수 교육과정의 철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 소크라테스와 같은 철학자들의 내용을 접해서 조금은 친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살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 고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는지가 궁금해서 제대로 그들의 사상을 훑어보고 싶어서 이 책을 접했는데요. 철학에 무지한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로 잘 알려진 플라톤은 기원전 4세기경 고대 아테네에서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지냈습니다. 그의 사상은 인간의 내면에 잠든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우리는 탁월한 존재가 될 무한한 능력을 이미 소유한 채 태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양의 철학자인 노자와 공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만날 수 없음에도 뜻을 같이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것, 바로 무지의 질을 강조했어요. 자기 내면에서 긍정적인 기운과 본질을 찾아 애썼고 그로 인해 내 삶이 마음에 투명되어 눈을 통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이 세계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이상만이 참된 세계라는 이데아론을 주장했죠. 반면에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했어요. 그는 이상보다는 현실 속에서 참된 존재를 찾고자 하였고 오직 세상에는 보이는 형상과 진료를 통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것은 같을 수 없고 개별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플라톤은 모두 하나의 이상적인 형상인 이데아에서 나오는 형태를 취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사과는 사과만의 형상과 개별성이 있고 또 똑같이 생긴 사과더라도 맛은 다른 개별성을 각기 지녔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플라톤은 여기서 이데아를 어떤 자체라고 표현하면서 존재하는 모든 개체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의로움을 정의로움이게,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이게, 선을 선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사물의 본질인 이데아는 현실 세계를 초월해 다른 어떤 세계에 있다고 했어요. 그리스어 이데아는 원래 본다라는 의미의 이데인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이데아는 모양, 모습을 뜻하며 형상이라고 해요.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손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려서 두 철학자가 나타낸 철학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줬습니다. 플라톤은 참다운 세계인 이데아를 추구하는 이상주의자기에 하늘을 가리키고 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란 단순한 관념에 불과하고 현실 세계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주의자기에 손바닥을 땅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없었던 시기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사유하는 능력은 얼마나 깊었을지 상상이 어렵습니다. 플라톤은 동굴에 갇혀 그림자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들이 처해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서 이 그림자의 허상을 털어내고 동굴 너머 빛으로 향해 눈과 몸을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한 이데아의 세계에 가까워지려면 내적인 성장을 필요로 하죠. 언제고 사라질 수 있는 이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크나큰 상실감에 휩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음을 알고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깨닫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럴 때 그림자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은 우리가 참된 지식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 등입니다. 플라톤은 동굴 안에서 얻은 지식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죠. 내가 지금까지 진실이라 믿었던 것이 고정관념이나 편견일 수 있다는 큰 사유의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플라톤은 우리는 항상 무지하기에 지성의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의 문답법과 관련이 있는데 자기 자신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직관력을 훈련하려면 자신에게 좀 더 광범위하게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아니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하거나 해체할 필요가 있는지를 계속 자문해야 한다고 했어요. 또한 탐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든 하나의 주제에서 보았을 때 공존하지만 나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의견의 중간에 위치했을 때 그 둘 사이를 오가며 성장하고 변화하는 상태를 지속하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죠.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추함, 좋은 것과 나쁜 것 등 이 둘 사이를 오가며 성장하거나 타락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탐구와 발전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죽 서서 개주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늘 실패하고 무너지면서 옳았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불편하고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건지 인지 자체를 못하니까요. 우리의 삶은 늘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어 불안하지만 그러한 결핍 때문에 무언가를 욕망하면서 나아갑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결국 그러므로 흔들린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을 하려 할 때 방해물이 많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는 나의 피와 살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괴로움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